부산 지금 분위기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부산에 전세가 없어요. 진짜 씨가 말라가고 있어서 부산 진구에 미친 신고가가 하나 나왔거든요. 말도 안 되는 신고가가 부산 진구에서 나왔어요. 2,470만 원이면 지금 부산에 어디를 갈 수 있을까? 부산에서는 잘 없는 초역세권 단지예요. 바로 재개발 지역인 가야 1구역입니다. 가야역 초역세권 바로 롯데캐슬 스카이엘입니다. 서면 어반센트 대시양 얘가 들어오면 부암역 초역세권에 지금 부산에 전세가 없어요. 진짜 씨가 말라가고 있어서 가격이 전세가는 학군지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이 오르고 있는 건 확실해요. 뒤로 가면서 전세 매물이나 매매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뉴스예요. 부산 지금 분위기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거래량은 진짜 많이 없어요. 근데 이 거래량은 전국적으로 다 없다. 하지만 우리가 상황은 어떤지 알아야 되잖아요. 부산도 역시 매매는 잘 안 되고 있다. 전세에는 온기가 불어왔다. 전세하고 매매 시장이 엇갈린 온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한번 알아봐야겠죠. 뉴스도 상승 뉴스가 있고요. 하락 뉴스들이 있어요. 뉴스 검색을 하면서도 내가 어떤 뉴스에 집중할 것인가는 필요해요. 부산이 전세가 온기가 돈다는데 이 시계열 한번 갖고 와볼게요. 24년 4월이 이때요. 부산은 매매가가 올해 언제 가장 많이 올랐었나요? 아마 7월부터 9월이었을 거예요. 이때 부산이 대장급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때 서울만 해도 전고점 계속 돌파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전세는 그러면 어디부터 가장 빠르게 부산에서 반등을 했었나 보니까요. 강서구, 그리고 연제구, 남구, 진구, 북구, 기장군까지 이미 4월 달부터 전세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의 시기를 한번 보면 좀 재밌는 건요. 수치들이 0.04, 0.14 이런 식이잖아요. 조금씩 진한 빨간 선이 중간중간 들어왔다. 그리고 진구는 조금 늦게 반응이 왔지만 최근에 꾸준하게 붉은색으로 물들고 있다. 그 구독자 분 중에 포레나 덕천 사시는 분이 있거든요. 포레나 덕천 이쪽에는 매물 잘 나갈까 약간 이런 걱정이 조금 있었는데 내놓으니까 한 3일 만에 5팀이 집을 보고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남구는 지금 진짜 전세 없어요. 대현혁신 푸르지오가 2,000세대가 넘잖아요. 근데 30평대 전세 매물 1개 있고요. 롯데캐슬 레전드는 한 10개 이내로 있고 SK뷰 힐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까지만 해도 전세가가 4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세가가 4억 5천 정도로 올랐고 전세 매물도 한 3개 정도밖에 없어요.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레이카운티 입주장 때문에 올 상반기까지도 계속 앉아왔어요. 입주장이 지나고 나니 서서히 빨간색 계속 지속적으로 왔죠. 그러다 보니 연양 라인으로 가장 빠르게 매매가들이 반등하기 시작했었잖아요. 동네는 여전히 전세가가 낮은 건 레미안 포레스티지 입주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이제 입주를 거의 완료했으니까 얘도 내년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수치는 이러하지만 사직동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전세 없고요. 얘 전세가 지금 5억 5천 정도 부르고 있고요. 사직 쌍용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도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얘도 5억 이상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확실히 방금 뉴스 봤잖아요. 전세 시장은 분명히 좋게 흘러가고 있다. 근데 매매 시장이에요. 딱 봐도 너무 파랗지 않나요? 부산의 시장을 보면 어디에서 가장 반응이 먼저 왔나 봤더니 남구예요. 남구에 아마 대연 DIL이 매매 시계열을 이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영구 같은 경우에도 삼익비치가 7, 8월 그때 막 30개씩 거래됐잖아요. 얘가 가장 먼저 빠르게 반등했고 그게 아마 남천자리까지 영향을 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수치들을 보면요. 좀 나아지고 있다가 다시 파란 색깔 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거래량 분명이었고요. 미분양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중공업 미분양. 지금 빈집이 부산에 너무 많아요. 이 빈집 중에도 새 집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새 집들 위치를 한번 보면요. 굳이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안 가고 싶은 위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한번 또 가져와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 부산은 진짜 지금 양극화 시대다. 집을 매수하는 분들은요. 진짜 철저하게 선별해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너는 오늘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부산 진구에 미친 신고가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거를 촬영하려고 갖고 왔어요. 이거 찍으면서 분명히 이 단지분들 오셔서 욕 진짜 많이 할 것 같긴 하지만 한번 찍어보고 제 생각을 뱉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신고가가 부산 진구에서 나왔어요. 지금 부산 진구의 아파트들을 보면요. 최고가가
8억 5천으로 4만 골든뷰에서 찍었고 최근에 8억 4천을 찍은 이 단지 어디냐 한번 볼게요. 지금 매매가의 이 상승 흐름을 보면요. 이 이전보다 지금 최고가를 찍었거든요. 부산에서는요. 22년도 그때 완전 최고가 찍었을 때 그 정고점을 회복한 단지는 없단 말이에요. 얘도 완전 정고점을 회복한 건 아니에요. 올해 신고가를 얘가 찍었고요. 어딘지 한번 볼게요. 바로 가야 롯데캐슬 골드하너입니다. 롯데캐슬 골드하너 같은 경우에는 4위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요. 4만 골든뷰 센트럴파크가 부산 진구의 대장이에요. 얘는 촉진을 품고 있는 단지잖아요. 그리고 뭐 청량리 이음열차다, 동해남부선의 연장이다. 모든 교통호재는 부전역 주변으로 통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걔를 바짝 따라붙은 저는 사실 조금 인정하기 어려운 이 단지 가야 롯데캐슬 골드하너가 8억 4천에 찍었어요. 그럼 이거 산 사람은 미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샀는지 이 단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야 롯데캐슬 골드하너가 8억 4천이었고 34평이거든요. 나눠보면 평당가가 2,470만 원이 나와요. 2,470만 원이면 지금 부산에 어디를 갈 수 있을까? 대장 중에서도 분명히 갈 수 있는 가격인데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보면 5, 6, 7번 박스에 제가 체크를 해뒀어요. 평균 2,470만 원이면 4만 골든뷰 부산 진구의 대장인데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죠. 장전 레미안 2,500만 원이죠. 레이카운티 평당 100만 원 정도 차이면 얘는 뭐 9억이면 가겠네 라고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 5, 6, 7번 연제구, 금정구, 진구에서도 다른 대장들 무조건 갈 수 있는데 왜 이 사람은 8억 4천이나 주고 가야 롯데캐슬 골드하너를 샀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단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롯데캐슬 골드하너는요. 2호선 지하철역에 있고요. 부산에서는 잘 없는 초역세권 단지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서면이 있고요. 왼쪽으로 가면 가야가 있어요. 롯데캐슬 골드하너는 2호선 초역세권에 있고요. 얘는 22년 9월 달에 입주한 신축이에요. 22년도에는 많은 아파트들이 입주했었는데요. 이편한 세상 시민공원 그리고 레미안 어반파크 얘네랑도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매매 최고가는 8억 9,900까지 갔었고요. 세대수는 935세대예요. 근데 롯데캐슬 골드하너가 조금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단지 배치도를 보면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요런 식으로 약간 요렇게 리을자 모양이 나오기도 하네요. 그래서 뷰가 다 이렇게 좀 잘 뚫리게 동간 간섭을 최소화하게 단지 배치를 해서 아 이런 부분은 좀 잘 지었구나. 가서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 매매 최저가는요. 7억 8천이고 전세 최고가는 얘가 4억 9천을 찍었고 현재 전세가가 4억 5천에 나와 있는데 얘도 매물이 한 개인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 가장 큰 수혜를 받은 단지가 저는 요 바로 옆에 보면 가야 센트레빌이라고 있거든요. 얘가 212세대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매매가 6억 5천에 전세가 4억을 부르더라고요. 롯데캐슬 골드하너 현재 매매가 보면요. 8억 9,900 찍었었는데 7억 8천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얘 지금 보면 86%까지 현재 매매 호가가 회복을 했고 최근에 실거래 찍었던 8억 4천 매물 같은 경우에는 뭐 93%까지 회복을 했어요. 부산에 이렇게까지 회복을 한 단지가 있나? 라고 찾아보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리고 전세가 또한 얘가 91%까지 회복을 했어요. 전세 매물이 4억 9천까지 찍었었는데 현재 전세가가 4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매물이 있다 없다? 한 개밖에 없다. 신고가는 왜 나왔을까? 근데 저도 이걸 계속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매매가 935세대 중에 83개면 한 10% 정도 있다고 볼 수 있고 전세 매물이 4개밖에 없는데 30평대는 몇 개 있다? 한 개밖에 없다. 그리고 얘 지금 보면 전세가 계약이 진짜 많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너무 귀하게 됐을 거고 현재 이미 4억 5천에 매물 한 개 나와 있지만 이미 10월달 이전부터 전세가 4억 5천 이렇게 찍었거든요. 이 갱신한 단지들은 진짜 갱신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매물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최저가가 7억 8천에 이렇게 하나 나와 있고요. 전세도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이후 매물들 보면 바로 이 가격이 몇 개나 있으면은 사실 여기서 가격 조정이 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7억 8천 다음에 지금 이 사람 봐봐요. 8억까지 해놨죠. 이 사람 지금 가격 올리겠다는 얘기일 거고요. 그 이후 가격들이 저층인데 7억 9천 부르고 이후에는 8억을 부르고 있어요. 8억. 솔직히 8억이면 저는 지금 여기 안 갈 것 같거든요. 8억이면 사실 남구의 신축 라인도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거기 가면 오히려 학군지 좋죠. 교통 좋죠.
그리고 얘가 지금 3년 차밖에 안 돼서 신축발이지 오히려 입지는 남구가 훨씬 낫죠. 학군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야초로 배정이 되고요. 큰 도로를 애들이 건너야 되기 때문에 제가 10분이라고 했고요. 어른들이 걸었을 때는 한 6분 정도 거리긴 하나 어쨌든 이 동의대역 여기 가보면 이 도로가 저는 좀 참 싫더라고요. 이 고가를 올리는 차들도 있고 신호등이 있긴 한데 대로가 작은 대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초품화는 아닌데다가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중학교 학구는요. 가야여중, 개성중, 광무여중 이렇게 가는데 학교상으로는 사실 가야나 개성이 더 가까운데 학구는 광무가 훨씬 좋아요. 광무여중 같은 경우에는 남부교육청 소속이거든요. 남부교육청 소속에서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학교가 굉장히 괜찮아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개성중이나 가야여중은 사실 선호 학구는 아니에요. 고등학교는요. 가야고, 경원고, 계금고로 배정받는다라고 하긴 어려운 게 요즘은 광역급으로도 다른 곳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근처에 있는 학교들은 이렇게 경원고, 계금고, 가야고가 있다. 롯데캐슬 골드하너가 여기 있기 때문에 사실 학교 가는 건 여기가 가장 편할 테고요. 상권이 이쪽에 또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가 또한 계금고나 경원고보다는 가야고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다음은 상권입니다. 단지 내 상가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가보면 여기 대로변 상가가 진짜 잘 되어 있어요. 신축 상가들은 아직도 공실인 곳이 많은데 여기는 진짜 1, 2층 뭐 해가지고 가득 차 있거든요. 1층 가보면 투썸 플레이스까지 입점해 있고요. 여기 이쪽에 가면 가야 골목시장이 너무 좋아요. 롯데캐슬 골드하너가 이쪽에 있으면 계급역의 대장 또 초역세권인데요. 금강 펜테리움이 하방을 잘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얘 가격이 올라가면 분명히 얘 가격이 올라갈 테고요. 가야 롯데캐슬 골드하너가 오르면 이렇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강 펜테리움 가격도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은 2호선 동의대역 완전 초역세권이고요. BRT가 바로 앞에 다니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굉장히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단지를 한번 볼게요. 부산 진구의 대장 사만 골든뷰가 1호선 부전역과 동해남부선 부전역을 끼고 있고요. 다음 같은 해에 들어왔던 이편한 세상 시민공원 레비안 어반파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에서 거래량이 또 굉장히 많은 신혼부부에게 인기 많은 아파트 서면 아이파크까지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얘가 주목해야 할 곳이 한 군데 더 있는데요. 바로 재개발 지역인 가야 1구역입니다. 가야 1구역은 철거를 시작해서 이주를 이미 하고 있거든요. 얘가 프리미엄이 한 2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가 지금 8억 4천에 찍었는데 총 매매가가 6억 4천 정도 했을 때라면 얘는 뭐 그러면 나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가야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초품화 단지가 될 거잖아요. 주목해 봤을 때는 괜찮은 단지다. 여기는 1943세대 대단지로 들어오고요. 현대산업개발과 대우의 컨소시엄 단지입니다. 또 하나 신축으로 들어오는 곳은요. 가야역 초역세권 바로 롯데캐슬 스카이엘입니다. 725세대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얘가 분양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대출 규제나 분위기 때문에 조금 밀린 걸로 알고 있어요. 가야역 롯데캐슬 골드하너가 8억 4천을 찍었는데 어디서 가장 많이 사러 오나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사상 쪽에서 많이 넘어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쪽으로 가면 백양터널 있거든요. 아마 북구나 사상구 이쪽에서는 진구 그리고 동래구로 넘어가기가 가장 쉬울 텐데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주변에 신축이 많이 없어요. 최근에는 신축이 뭐 이런 데 들어오긴 했는데 단지가 조금 작고 여기를 대체할 만한 신축이 없기 때문에 얘가 이 지역의 대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고요. 서면 어반센트 대시양 얘가 들어오면 부암역 초역세권에 그리고 서면까지 한정거장이니까 요렇게 대장을 뺏길 것인가는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골드하너 뒤쪽으로 반도보라도 실거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해하고요. 가야초가 있으니까 여기 가야 1구역 여기 가보면 여기 왼쪽에 가야 4구역까지 들어오면 이쪽은 확실히 좀 미래에는 또 입지적으로 괜찮겠다. 이쪽 나름대로의
정도의 대장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들었습니다. 아쉬운 거는 하나 있어요. 원래 여기 홈플러스가 있었거든요. 이 자리에 주상복합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마트는 없어졌다. 하지만 단지 내 상권은 잘 되어 있다. 그래도 홈플러스가 없어지는 것은 너무 아쉽다. 2019년도에 사만 골든뷰 센트럴파크가 입주를 했었고요. 20년도에 서면 아이파크가 입주를 했었고 22년도에 세계단지, 이편한 세상 시민공원, 레미안 어반파크, 가야 롯데캐슬 골드하너가 이렇게 진구에 핵심적으로 입주를 시작했었어요. 그때는 레미안 어반파크 인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현재 신고가를 찍은 곳은 어디다? 바로 가야 롯데캐슬 골드하너다. 세대수를 보면 레미안 어반파크가 가장 대단지고요. 다음으로 서면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 시민공원, 사만 골든뷰, 롯데캐슬, 골드하너 순서입니다. 입주가 얘네가 굉장히 많을 때 들어왔어요. 이때 보면 좋은 단지들도 진짜 많거든요. 앞으로 부산은 입주가 진짜 없어요. 26년부터 입주를 시작하는데 이것도 남구의 우암동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입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하고 금융도 불안하지만 내 집을 마련하기에는 진짜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가격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사만 골든뷰가 최고가 10억 9천을 찍었다가 현재 매매가 7억 1천만 원에 나와 있고요. 다음 2등 단지가 레미안 어반파크 9억 4천을 찍었었는데 현재 매매가 7억 2천. 롯데캐슬 골드하너가 3등 단지였는데요. 여기 현재 매매가 7억 8천이다. 그리고 얘가 신고가 올해 8억 4천 찍었고요. 사만 골든뷰가 8억 5천에 찍었습니다. 전세도 지금 굉장히 매물이 없는 편이고요. 이편한 세상 시민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세 없죠. 롯데캐슬 골드하너 전세 1개 있죠. 얘네도 뭐 10몇 개 있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구가 어떻게 보면 전세 매물이 없어도 너무 없다. 가격도 생각보다 이런 데는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프 보면 이렇게 갭 차이가 큰 곳들 있죠. 이곳들이 상승 여력을 좀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붙은 곳보다는 저는 이렇게 벌어진 곳이 좀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5개 단지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영상은 제가 시간을 조금 줄인다고 영상을 줄여놨고요. 풀 영상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멤버십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